안녕하세요. 오늘도 3월 중순을 지나서 이제 후반기에 접어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감 두기 위해서 집에서 계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직장 생활을 하러 또 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집에서 있다 보니까 또 어려운 분도 계실 거고, 우울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 침체된 분위기에 심심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계실 것인데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도 언제고는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시일이 걸릴지라도 언제고는 편안한 상태로 다시 행복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고난을 견뎌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계신 분들도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힘들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언젠간 밝은 빛이 보일 것이다,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견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얘기죠. 유아무아 인생지안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아무아 인생지안.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것이 인생의 한이라.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우리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해보겠습니다. 고려시대에 의종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의종 임금은 야행 같은 민가를 돌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많이 하는 걸 좋아했던 임금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행을 단독으로 나갔다가 깊은 산중에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하루 묵을 데를 찾는데 다행히 요행이 한 민가를 찾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문을 두드렸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했습니다. 그러자 선비 한 분이 나와서 반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내가 오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날이 저물어서 하루 묵고 가고자 하니 하룻밤만 재워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자 이 선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곳은 조금 누추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 밑에 내려가면 주막이 있는데 주막에 가서 주무시는 것이 더 편하실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임금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돌아서 주막을 가기 위해서 나오는데 대문에 팻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적힌 말이 유아 무아 인생 지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임금이 생각할 때 유아 무아 인생 지안, 저 개구리,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아니라는데 저 개구리가 뭘까? 그래도 임금인 나는 많은 책도 보고 많은 학식도 익혔는데 저 개구리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임금은 주막으로 가서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주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민가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저 선비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자 주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러 매년 과거 시험을 보는데 매년 낙제하고 저렇게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책만 보고 있는 선비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은 더욱더 궁금했습니다. 그랬겠죠. 궁금했겠죠. 과거에 계속 떨어지면서 공부는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또 특히 그 문에 적혀있던 그 팻말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선비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하룻밤 묵읍시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날 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려 했는데 그리는 선비의 소리는 들리고 잠은 오지 않고 저 개구리가 하도 궁금하고,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저 대문에 있는 저 팻말, 저 뜻이 무엇이요?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선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옛날에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꾀꼬리와 목소리가 아주 거칠은, 듣기 거북한 까마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꾀꼬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까마귀란 놈이 와갖고 꾀꼬리에게 제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노래 소리를 들어보니 너무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랑 노래 시합 한번 하자,
하고 노래 시합 제안을 했던 것이에요. 꾀꼬리는 어떻겠어요? 아주 가소로웠겠죠. 특히 거북한 목소리를 가진 까마귀가 와서 자신이 그래도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에게 노래 시합을 청하니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래? 그럼 하자.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백로를 심판으로 두고 노래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꾀꼬리는 그 3일 후에 시합할 노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래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 까마귀는 노래하기는커녕 매일 들로 나가 논으로 나가 깨구리만 잡는 거예요. 깨구리를 잡아다가 백로에게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노래 시합이 있었습니다. 노래 시합이 있었는데 까마귀는 꾀꼬리는 서로 자신이 이겼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꾀꼬리는 이제 자신이 이겼거니 생각했는데, 이 심판인 백로가 까마귀가 이겼다, 까마귀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꾀꼬리는 어떻겠어요? 너무 열받은 거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울하게 곰곰이 생각해본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까마귀란 놈이 깨구리를 잡아서 백로에게 주니까 백로가 그 고마움 때문에 까마귀 손을 틀어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알고 그는 한탄하고 유아무와 인생 지안을 써붙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선비는 우리 지금 현 나라의 과거 시험 제도를 빗대어서 탐관오리들의 부패한 거를 낱낱이 빗대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임금은 그걸 알고 자신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임금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한양에 올라가는 중인데 과거 시험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요번에 새롭게 임시 과거 시험을 연다고 하길래 그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지금 올라가는 중이요. 당신도 여러 번 떨어진 것 같은데 요번에는 꼭 임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시오. 그래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임시 과거 시험이 있다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이제 궁궐로 들어왔죠. 그리고 임시 과거 시험 날짜를 공포하고 모든 사람을 모집해서 과거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선비도 와서 과거 시험을 보았죠. 근데 과거 시제가 뭔지 아십니까? 유아, 무아, 인생, 지안이라는 시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선비가 장원에 급제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고려 의정왕 때 문학가이며 정치가인 이규보 선생님이었습니다. 이규보 여러분 많이 아시죠? 시도 많이 짓고 문학적으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규보 선생님의 일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규보 선생님이 이 일화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와이로라는 말, 여러분 혹시 와이로라는 말 아시죠? 와이로. 와는 개구리 와자에 이는 이로울 이자, 로는 백로 로자입니다. 와이로가 일본에서 어떤 뜻으로 쓰입니까? 뇌물로 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일화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의 와이로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야사의 이야기들을 알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영향을 그래도 옛날에 신라 고려 때 많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견디시면서 하루하루를 그나마 즐겁게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